안녕하세요. 페이미리온 수줍은 사자입니다. 오늘은 그냥 뜨개로그 3탄으로 찾아왔고요. 그래도 계속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자꾸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뜨개로그를 올리려고 해요. 오늘 뜰 거는 저번에도 보셨던 산책 스웨터 지금 계속 샘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1탄에서 했었던 이제 목둘레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뜨개로그 1탄을 찍은 지 벌써 2주가 됐는데 어째서 편물이 이 소매도 아직 없고 왜 이거밖에 뜨지 못했는가? 라고 이제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근데 제가 지금 급하게 선물 뜨개를 하고 있어갖고 네. 친구가 너무 미안해하면 안 되는데 이 이야기 듣고 하여튼 네. 좋은 일이 있는 친구에게 지금 선물 뜨개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산책 스웨터 샘플이 약간 미뤄진 상황인데요. 그래도 뜨개로그니까 네, 이제 제가 디자인한 편물로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잠깐 1시간만이라도 산책 스웨터 샘플을 뜨고 하던 걸 다시 하러 가야겠죠? 요즘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있지 못해도 꼭 나아질 거니까 네. 뭐죠? 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네. 그냥 제가 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겠지? 모두를 생각하고 싶으니까. 네.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요. 지금 저희 모임에서도 여기저기 이제 야외로 뜨개 모임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원에 가시기도 하고 이제 그 집 근처에 예쁜 카페를 발견해서 같이 가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바깥에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계절이 이제 점점 더 짧아지고 있잖아요.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되게 만끽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오늘도 제 옆에서 나니아 고양이를 하고 있어요. 나니아 고양이란 옷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양이가. 아직 들어가진 않았구나. 들어가고 싶어. 보는 거야. 아이고. 엉덩이 토닥도 받고. 저는 고양이를 참 좋아하는데요. 모든 동물을 사랑하지만 고양이를 정말 특별히 더 사랑해요. 저는 원래 좀 그랬었는데 네. 고양이가 있는 삶은 정말 행복하군요. 현이가 이제 집에 찾아오고 난 다음부터 좀 아무래도 바깥 활동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저는. 네, 하지만 감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되게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반납하는? 예쁘니까. 그래서 야외 뜨개를 거의 나가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저에겐 아름다운 고양이가 있으니까. 아, 산책 스웨터가요. 이게 특징이 그 원바이원 케이블이랑 투바이원 케이블이 되게 많아요. 거의 뭐 매 단마다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꽈배기 바늘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조금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많이 뜨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해본 결과 4x4 케이블 정도, 그러니까 8코 꽈배기 정도까지는 저는 좀 꽈배기 바늘이 없어도 천천히 하면 된다. 좀 그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모임분들은 댁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막 뜨개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꽈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하지만 원바이원 케이블이랑 투바이원 케이블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방금 저 지나가면서 다 보셨죠? 아니. 이따 그 단 다시 나오면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는 아메리칸 니팅을 하고요. 뭐, 컨티넨탈까지는 어떻게 제가 시도를 해서 할 줄은 아는데,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원하는 만큼 이렇게 코가 정갈하고 이쁘게 나오려면 연습을 해야 하는데, 제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해요. 빨리 뜨는 것보다 예쁘게 뜨는 거에 훨씬 더 집착하는 편이에요, 저는. 자, 여기가 이제 2x1 꽈배기가 들어가는 문이고, 편물을 간만에 잡으니까 어떻게 했더라? 자, 세 코를 잡고, 세 코를 일단 옮겨요. 코를 옮기고, 자, 얘가 이 두 개는 오른쪽으로 가고, 요 한 코가 왼쪽으로 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코를 일단 왼쪽 바늘로 꿰고, 이 뒤에는 코들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이 아래쪽 부분 있죠? 요 아래 부분. 여기를 살짝 손으로 살짝 잡으면서 싹 빼세요. 빼고서 요 코가 흐트러지기 전에 쇽 하고 오른쪽 바늘로 집어내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렇게 쇽 하고 하면 꼬였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 바늘로 온 두 코를 다시 왼쪽 바늘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케이블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자,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모양 예쁘게 잡아주고 하면은 2x1 꼬아뜨기 케이블이 완성됩니다.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자, 다시 가보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또 까먹고야 말았어요. 그럼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하면 되죠. 그쵸? 부담 없이 편안하게. 현이가 어떻게 해서 저희 집에 들어왔는지 한 번 더 자랑을 해볼까요? 제가 하도 주변 분들한테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라서. 현이 이름은 한자로 어질현이에요. 그리고 노란색 치즈 고양이여서 금금자를 붙여가지고 금현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지어줬어요. 현이가 왜 현명한 아이냐면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 어느 날 저희 파트너가 밖에 나가려다가 바깥에 고양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문을 열고 나간 지 1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그 사이에 1층을 내려갔다 와가지고 고양이가 있다는 걸까? 고양이가 어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관 앞에 있다는 거예요. 현관 앞에? 저희가 저층 아파트여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계단을 타고 왔다는 건데 나가서 봤더니 이제 막 한 2개월 정도 된 손바닥만한 고양이가 너무나 다소곳이 앉아있는 거예요. 되게 젠틀하게. 안녕하십니까? 하듯이 울지도 않아요. 조그만한 게. 저희가 이제 마침 길고양이한테 주던 고양이 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현관문 열고 나가서 그걸 이제 앞에다가 접시에 덜어서 놓아줬더니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전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큼성큼 그 밥그릇을 건너가지고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집사를 물색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여기 준비된 양집사인 것 같다. 여기 뭔가 경력직인 것 같아 하고 집으로 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잡아가지고 병원 가고 병원에서도 되게 재밌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 테크니션 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아기 동물이 오면은 엄청 귀여워하시잖아요. 막 중에 한 분이 너무 막 기뻐하시면서 어머 아가 왔네. 이름이 뭐예요? 하는데 저는 아기를 만난 지 이제 막 한 15분 됐고 병원에 오기는 왔으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아이가 이미 아무런 고민 없이 저는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을 했고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기인데 병원에 왔다고 급하게 이름을 짓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방금 아이를 구조했달까요? 간택을 당했고 아직 이름을 짓지 못했다. 그랬더니 그걸 이제 뭔가 조금 오해하셨던 것 같아요. 테크니션 분들이랑 그 병원 관계자분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하자면 지금 임보 상태고 곧 있으면은 이제 다른 데로 보내질 건가 보다 약간 이렇게 여기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고양이 보호자님이라고 써놓을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면서 그래서 일단 현이의 첫 차트는 고양이로 해서 작성이 되었고요. 선생님도 진짜 정말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 주시고 적당히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신중하게 아이 이름을 지어주려고 한 거였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됐었나 봐요. 뭔가 분위기가. 네, 하지만 일주일 뒤에 저희 현이는 반짝반짝한 모습으로 멋진 용맹 김금현이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가지고 포근포근한 담요에 감싸여서 등장했죠. 그 뒤로 엄청 잘 크고 있어요. 잔병치레는 좀 있었는데 이렇게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 고양이 이야기. 그러고 제가 그 사이에 저번에 제가 언젠가는 뜨개 테마로 북유럽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진짜 너무나 당연하게 이 뜨개가 북유럽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켈틱 민족, 뭐 이렇게 그 슬라브나 뭐 다른 이제 다른 민족이 아니라 북유럽 켈틱 민족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에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이게 최초의 편물은 무려 11세기 이집트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양말이었다고 해요. 아주 정교한 게이지로 만들어진 양말 편물이 최초의 이제 그 편물로 이제 발굴이 되었는데 그 뜨개의 기법이라든가 이제 편물의 그 게이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기법이 이미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11세기에 발굴은 되었으나 아마 이게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집트면 서남아시아인가? 서남아시아인 것 같은데 이집트면은 그쵸. 일단 유럽 대륙은 아니잖아요. 아시아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이게 유럽으로 전파가 돼서 유럽에서 발견된 첫 번째 편물은 스페인에 있는데 이게 스페인 왕실의 그 무슬림 하녀가 이제 제작한 쿠션 커버, 니트 쿠션 커버가 그 유럽에서는 이제 그 첫 번째 편물이라고 하고요. 발견된 첫 번째 편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가 나중에는 무슬림 국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무슬림들과 유럽 사람들이 이제 되게 오랫동안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비단 종교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유입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스페인으로 들어와서 점점 다른 유럽 국가로 전파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너무 막연하게 북유럽 바이킹 그 물고기 잡이 배에서 그물 타다가 이게 옷으로 이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발전은 북유럽에서 많이 일어난 것 같기는 해요. 그쪽에서 패턴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 전 북유럽의 그 전통 문화 중에 이게 참 그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디나 브리타니아도 그렇고
결혼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력을 그 결혼 전에 증명해야 하는 좀 그런 것들,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이제 손바느질로 그 혼수 준비를 해야 한다든가, 그러니까 예단 준비 뭐 이런 거. 어, 어, 옷을 지어야 하고, 그리고 그 브리타니아, 영국 근방 그쪽 섬나라 쪽에서는 퀼트로 이불을 막 세 채를 지어야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신부감이 얼마나 손재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증명해야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북유럽에서는 그 여자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단단하게 이렇게 수혜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자기 그 결혼 준비로 양말이 아니다. 그 장갑을 준비하게 한대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에 신랑 신부가 낄 장갑과 그 신랑의 일가 친척이 낄 장갑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신랑감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갑 100켤레 지으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장갑을 100켤레를 지어야 한다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되게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쵸? 물론 이제 네, 여성의 인권 막 이런 이런 그 시각에서 보자면은 전 별로 이렇게 좋은 문화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뭐 장갑 5개가 아니잖아요. 장갑 5켤레가 아니라 장갑 막 100켤레, 200켤레인 거잖아요. 이건 전 좀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미담으로 넘길 수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특이점을 지난 숫자. 하지만 뭐 옛날 옛적에는 인력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생존과 연관되는 자원이었을 것이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했을 것이고 이왕이면은 그렇게 예쁜 장갑을 뜨면서 그 미래의 나의 신랑감을 상상하면서 약간 그런 로맨틱한 꿈을 꾸는 북유럽 여자아이를 상상하면 귀엽죠? 음, 그냥, 네. 이 채널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쁘다. 자, 계속 가볼까요? 짠짠. 여튼 뜨개의 기원은 이집트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래도 북유럽을 가고 싶다. 요 마커들은 제가 자꾸 깜빡깜빡하고 넘어가는 이 슬립 스티치들 사이사이에 제가
마커를 끼워놨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짠짠. 뜨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는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뜨개를 왜 계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네요. 여러분은 뜨개를 왜 계속하고 계세요? 이게 그냥 흥미로 잠깐 시작을 했다가 그냥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뭐 스웨터를 한번 떴다가 다시 안 해도 그만인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진짜 이제 뭐 어렸을 때 읽었었던 그 동화책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속 할머니들이라든가 막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뜨개에 대한 로망이 생겼고, 그리고 원래가 이제 뭐든지 간에 만들기 하는 거를 진짜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모든 수예와 공예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아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뜨개를 하는 게 약간 저의 운명이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하고 있는 데에는 좀 뭐라고 해야 할까, 그거를 어떻게 차근차근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뭐라 그러죠? 지각과민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각과민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냐면, 특정한 향과 맛에 대단히 민감해요. 아주 민감해요. 이게 식감으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식감은 이제 어렸을 때 되게 심했고,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좀 그 부분은 완화가 됐는데, 근데 이 맛과 향에 대한 이거는 아직까지도 좀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잘 못 느끼는 그런 냄새라든가 맛을 느끼고, 하는데, 이제 막 이런 거. 고양이 좀 신경 과민한 고양이들 약간 침착하게 해주는 펠리웨이라고 하는 훈증기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고양이만 맡을 수 있는 페로몬, 그 유사 페로몬제를 이제 훈증기로 퍼뜨려주는 그런 건데, 근데 고양이만 맡을 수 있는 냄새라면서요. 근데 저는 그거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냄새긴 한데, 맞아. 나 사자죠. 맞아요. 사자예요. 저는 수줍은 사자. 사자니까 맡을 수 있나 봐요. 여하튼. 그만해. 음, 그, 그렇구요. 그또 뭐 있지? 소리. 좀 크고 하여간 되게 충격적인 거, 이렇게 큰 소리를 들으면 이게 좀 통각으로 나타나요, 저는. 그런데 촉감도 그렇고요. 촉감을 이렇게 좋아하는 특정한 촉감들이 있고, 그 옷에 탄탄한 막 옥스포드 같은 그런 옷을 잘 다려가지고 박음질한 그 면 부분들 있잖아요. 그쪽을 이렇게 막 옷감이 다 달아 빠질 정도로 계속 만지작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물론 되게 싫어하는 촉감도 있어요. 이를테면 막 뭐 시멘트 면이라든가 마감이 안 된 시멘트 면, 거칠거칠한, 그리고 쉬폰. 저 쉬폰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시폰의 촉감이 전 너무너무 싫어요. 저 막 그 참을 수 없이 싫어요. 그런 거. 근데 이런 지각과민이라는 게 지각과민 때문에 편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어플러그를 이제 꽂은 채로 생활하셔야 하는 분들도 많고 되게 그런데 되게 부정적인 부분만 알려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저희 같은 체질을 가진 사람은 좋아하는 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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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네. 좋아하는 촉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촉감과 싫어하는 냄새와 싫어하는 맛이 있는 것처럼 좋아하는 감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좋아하는 감각들도 싫어하는 감각만큼 되게 선명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지각 능력 자체가 예민하다 보니까 좋은 건 또 너무너무 한없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촉감은 정말 그 직물이 다 달아 빠질 정도로 그렇게 계속 이제 탐닉하고 좋아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지금 혹시 이거를 너무 오래 걸어놨더니 하얀 스웨터에 녹물이 들기 시작했네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빼야겠다, 다. 그냥 정신 차리고 떠야겠다. 그러게, 이거 저번에 그래서 제 뚜치님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걸로 사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안 돼. 다 끌러. 여튼 다시 우리 행복한 이야기 해보자면 그래요. 저희는 가만 돌이켜보면 좋아하는 맛이 있고 좋아하는 촉감이 있고 좋아하는 향이 있고 그런 감각들이 싫어하는 감각들만큼이나 아주 선명하게 저희한테 이제 지각이 되고요. 그래서 또 그만큼 선명하게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뜨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털실의 이 감촉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진짜 특별히 좋아하는 감촉이 이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톨도톨한 이거 있잖아요.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촉감놀이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참을 수 없는, 중독돼버리는, 멈출 수 없는 저의 촉감놀이. 또 어떤 이유로 뜨개질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 털 스웨터. 맞아요. 고양이 털 스웨터 입고 싶어요. 저희 와이프가 그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 털 스웨터 얘기를 왜 했어요? 강아지 고양이 털 스웨터 이야기를 왜 했지요? 뜨개질을 계속해야 고양이 털 스웨터를 뜰 수 있어요. 맞아요, 공아지. 아이고 그래요. 맞아요. 고양이 털 스웨터를 갖고 싶다. 네, 저희 고양이한테 그래서 매일매일 털을 빗겨내고 있어요. 저 진짜 횡설수설하죠. 근데 저희 모임분들이 그게 매력이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하래요. 막 스크립트 막 짜와가지고 막 마마가 사사가 나나인데 마마는 나나입니다 하면은 부담스럽다고. 음. 에차, 아이쿠. 이게 테이블이 앞에 막혀 있다 보니까 자꾸 무릎으로 치게 돼요. 제가 제 주변에서는 이제
한때 우울증 때문에 뜨개를 시작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다르게 전환하려고 하셨었던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 눈물 난다, 이거. 그러고, 이제, 그 중에는 ADHD가 있으셔가지고, 이런, 그, 그, 성취감, 같은 거를 이제 쌓아야 한대요. 그래서 작은 소품뜨개로 이제 이거를 시작하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ADHD가 있으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알아서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어렸을 때 자꾸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 선생님들한테서 계속 타박을 받게 되어 있대요, 좀.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일을 잘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아 효능감에 타격을 입게 돼서 나는 실제로도 그냥 실제로도 무언가를 시작해서 마무리 짓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왜 넌 이걸 못하니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더 못하게 되고 막 되게 속상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의 일환 중에 이제 그거를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지도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손을 이렇게, 잘 놀리는 그런 능력도 많이 저하가 돼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들을 또 많이 시킨다고 들었어요. 이게 뭐라고 하더라? 그 수지 작동 능력이라고 했었나? 뭐, 여튼,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뜨개를 시작을 해서 재미를 붙여서 점점 더 큰 편물도 만들어보고, 옷도 지어보고, 가디건도 지어보고 하신다는 분도 계셨었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저는 좀 사람들 이야기를 되게 궁금해하는 편인데, 나 잠깐만, 나 이거 찍을래. 잠깐. 나 이거 찍어도 돼요? 어, 저희 고양이가 지금 너무너무 깜찍한 모습으로 있어서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용맹 김금현 등장. 너무너무 귀여우세요. 아, 사자 엄마 가방에 들어갔어요. 너무 밝아. 그랬어. 귀여워라. 아, 네, 제가 편집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현이 보여드리면서 영상이 잠깐 꺼지는 바람에 네, 어쩔 수 없이 편집이 됐고요. 네, 현이는 다시 엄마랑 놀러 갔어요. 맘마 먹으러 갔어요. 저희 떼개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응? 응? 응. 뭐지? 여기서 꼬는 게 아니고 트는 거다. 네, 이렇게.
뜨개를 계속 하는 가장 좋은 이유는 뜨개가 좋아서이기는 하겠죠.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 취미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빼면서 여기가 이제 라운드 시작점이었는데 시작점 마커까지 빼버렸네요. 이따 다시 끼우지 뭐. 이거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마커를 꺼내서 그거를 걸어야겠네요. 아무튼 계속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에는 어떤 소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보내면서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이것을 선택한 이유.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나 자신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해하려는 노력. 나 자신이지만 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가까운 타인일 수 있고, 그 타인을 가장 온전히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나 자신이니까. 그래서 나라는 아이가 왜 이런 걸 좋아할까? 왜 이런 걸 싫어할까? 그런 거를 돌아봐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좀 불안 지수가 좀 높은 사람이어가지고 댓글을 막아놨는데 가끔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이유로 뜨개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런 이유로 뜨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계속 뜨개를 하고 있어요. 라고 소통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와중에는 너무 횡설수설한다 등등의 이제 건의사항들도 있겠죠.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성숙한 자세일 거고 그냥 피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용기를 내서 댓글을 열어보려고 해요. 무서운 말들이 있으면 이분이 어딘가 마음이 안 좋으시구나.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으시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그냥 이런저런 감사한 건의 말고요. 진짜 막 이 사람 왜 이렇게 헛소리가 많아 하는 뭐 그런 인신공격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도 성숙한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큰 사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댓글창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이유로 뜨개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발견하신 분들은 또 댓글로 같이 나눠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시작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느라고 아까 다 스킵하고서 넘어왔는데, 제가 이제 이 원형 편물의 시작점에 걸어놓는 마커를 아까 녹이 슬어가지고 얼른 빼버렸거든요. 하얀 편물에 마커가 녹이 슬어서 녹물이 들고 있었고, 이것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마커를 새로 걸어놔야 하는데 녹이 없다. 제가 다른 파우치에 넣어놨네요. 나중에 걸어야지. 방금 생각난 건데요. 나중에 다음 뜨개로그 아이디어. What's in my 니팅 파우치? 이런 거 하면 진짜 재밌겠다, 그쵸? 저의 니팅 파우치는, 제 데일리 니팅 파우치가 있고, 그 중간 사이즈의 파우치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가끔 필요한 물건들만 모아놓는 큰 파우치가 또 있어요. 그 파우치가 3개인데 그 파우치에 무엇을 넣어놨는가, 그런 거 공유하면 재밌는 분들도 계시겠죠? 좋아. 다음 주에는 제 파우치 구경을 해드릴게요. 아이고 재밌다. 근데 뜨개질 취미를 절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다녔던 헬스장의 PT 선생님, 이분은 그냥 오래 앉아있는 거를 못 하신대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랬대요. 남자분이신데 이제 아기 때 궁금해가지고 뜨개질을 해보셨대요. 목도리가 제일 쉽다 그래서 목도리를 한번 떠볼까 하고서 이제 코 잡고 뜨는 거를 해봤었는데, 진짜 좀 하다가 자기는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거, 똑같은 거 반복하고 오래 앉아있는 거 자기는 진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또 축구하러 갔대요. 그냥 사람마다 정말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또 근데 이제 이게 유튜버, 뜨개 계정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보면은 남자 뜨개러 분들도 계시잖아요. 야, 당장에 되게 유명한 님블 니팅이었나? 뜨개 튜토리얼 중심으로 이제 영상 올리시는 유럽 니터분, 그분도 이제 남자분이시고, 또 매년 M칼 진행하시는 웨스트니츠의 스티븐 웨스트 님도 남자분이시고, 남자 니터 분들도 진짜 많은 걸로 아는데, 이거 꼭 성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향의 문제인 것 같다. 저희 모임 분들은 뜨개 하시면서 되게 외향적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바깥 활동 하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면서 이제 막 주짓수, 뭐 풋살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발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왠지 발레는 몸을 쓰는 취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뜨개와 일맥상통하는 그 우아함이 있긴 해요. 그쵸?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 전 이런 걸 보면 왜 이렇게 견딜 수가 없을까요? 다 수정하고 넘어가야 돼.
쿠당탕 쿠당탕 하죠. 현이가 신이 났나봐요. 사냥놀이를 시작했네요. 이런 생활소음이 신경 많이 쓰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하지만 고양이가 있는 방에서 함뜨를 하고 있다라고 상상해주세요. 네. 야, 여기도. 저 이러는 거, 이렇게 강박적으로 구는 거 보고 따라 하시면 안 되는데. 따라하는 분이 생기시면 안 되는데. 저는 웨스트니트, 스티븐 웨스트님의 엠칼을 2번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철진원 엠칼을 그냥 이제 영상만 따라하면서 떴던 거고, 작년 엠칼을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었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저는 이제 그분의 튜토리얼 영상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퍼그 키우시잖아요. 키우는 반려견 코 고는 소리, 같이 놀아달라고 왜 여기서 뜨개를 하고 있냐고, 강아지랑 놀아달라고 낑낑대는 소리. 그런 자연스러운 제 주변 소리도 같이 들리는 거,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도 좋았지만, 이분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릴렉스하고, 조금 잘못됐으면은 이제 적당히 그냥 뭐 코스가 안 맞아? 그러면은 뭐 두세 코 더 하고 코스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뭐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데서 다시 줄이고, 막 갑자기 풀고 그러지 말고 막 느긋하게 뜨개를 하자 하면서 되게 릴렉스한 분위기로 가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편안한 분위기, 자연스럽고 느긋하고, 뜨개야말로 진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취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분위기의 영상을 만들고 싶고, 그런 짧게나마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50분, 1시간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렇게 강박적으로 코를 막 고치고 이런 거를 보이고 싶지 않은데, 참 제가 왜 그럴까요? 이제 하지 말아야지. 2번 다시 하지 말아야지. 느긋한 사람들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도 일단 침착하고 느긋하게 누군가를 원인이 된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 서로 위로하고 다독일 줄 아는 사람. 진짜 어른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참 되게 힘들죠?
한 바퀴 다 돌았다. 짠. 자, 다시 케이블로 무늬를 넣어주는 단입니다. 여러분은 매년 이렇게 내가 지금 뜨고 있는 편물, 뜨다가 잠깐 멈춰놓은 편물, 이걸 다 끝내고 나면 또 뜨고 싶은 편물들,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실이었는지, 몇 미리 바늘로 떴었는지 이런 거 다 기억을 해놓는 편이 전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을까요? 그냥 잊어버려도 그만인가? 맞아, 잊어버려도 그만인 것 같긴 해요. 꼭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연말정산 하듯이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뭔가 되게 뿌듯해지잖아요. 저는 이제 제 트위터 계정에다가, 제 개인 트위터 계정에다가 리스트를 이제 타래로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는 편인데, 그러고서 이제 뜨개 연말 결산해서 올해 어떤 편물을 떴는지, 그런 것들 기록을 남겨놓는 편이거든요. 이런 게 앱이 있다면 앱을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고, 요즘 이제 노션으로 다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노션을 좀 더 열심히 활용을 해서 뜨개 기록장 같은 거를 해놔도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뜨개라는 거는 이제 실물이 있는 취미니까요. 전에 어떤 분이 튤립사였나 거기서 나온 그 뜨개 다이어리 그거 수입됐다고 막 이렇게 홍보하시는 트윗을 본 적 있는데, 그렇게 노트에다가 하는 게 더 이제 스와치 같은 거를 보관하기에도 좋고,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아, 모헤어가 끝났어요. 모헤어를 다 썼어요. 새로운 모헤어를 꺼내야 합니다. 새로운 모헤어. 짠. 자, 이렇게. 이쪽도 꽈배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
7. 응?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둘, 셋, 넷, 다, 여, 7. 맞다. 네. 여기서 들어가야 하는구나. 제가 저번 뜨개로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을 이렇게 2가지 종류를 사용을 할 때는 센터풀 해서 센터풀 탈에 미니 탈을 만들어 놓고 수동으로 이렇게 합사를 해서 만들어 놓고 조금씩 뽑아서 쓰면 좀 편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실을 조금 합쳐놔 볼게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 아래에서 위로 3개 걸고 넘어와서 팔자로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자 계속 팔자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아까 맞아요. 뜨개 기록, 뜨개 다이어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사람이 촉감과 이 손을 가지고 있는 이상 사람은 결국엔 물성에 대한 욕망을 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져지고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한동안은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그 다이어리 뭐죠? 되게 오래된 해밍웨이가 쓰던 다이어리라고 막 되게 유명한 기억 안 난다. 나중에 생각나면은 제가 그 영상에다가 나중에 써드릴게요. 그 노트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만년필이랑 같이 쓰는 노트. 그거를 이제 트래블링 노트로 막 이렇게 꾸미거나 아니면 이제 다이어리로 쓰거나 아이디어 노트로 쓰거나 그거를 이제 몇 년씩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한가득 모아놓고 하시는 분들 예쁘게 사진 찍어서 핀터레스트에 올려놓은 것들 그런 거 찾아보는 게 이제 또 제가 한동안 재미 들려서 찾아보고 다녔었는데 항상 몇 번 시도하다가 잘 안 돼요. 이게 저도 이제 그 다이어리 꾸미기 중학생 때부터 이제 대학생 때까지 했었거든요. 막 그날 다녀온 극장 영화표나 좀 예쁜 카페 같은 데 갔었으면 거기 이제 영수증에 막 로고 같은 거 찍혀서 나오잖아요. 막 그런 거 막 붙여놓고 새로 산 예쁜 물건에 택 같은 거 멋있는 물건들은 꼭 보면 택도 그렇게 예쁘게 디자인 해놓잖아요. 그런 것도 붙여놓고 예쁜 도장도 사서 찍고 스티커도 붙이고 사진도 붙이고 근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하루 일기를 쓰는데 진짜 막 3시간씩 걸려요.
그럼 이제 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막 소는 누가 키워 하듯이 야 근데 편물은 누가 키워 이렇게 돼 갖고 네. 편물은 누가 키우나 이러다가 근데 스웨터는 언제 완성이 되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겠군 해 갖고 예. 회사원 니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낼 수 있는 그 취미 생활의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개의 취미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그 와중에 엄청 그 활발한 어린 고양이를 또 키워야 하다 보니까 진짜 두 가지 취미를 하는 거는 정말 사치다. 이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눈치를 채셨을 텐데 유심히 보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다 이 원바이원 케이블이나 투바이원 케이블을 할 때 코를 오른쪽 바늘로 다 옮기잖아요. 그러고 이제 필요한 코를 이렇게 짚고 요 밑에 손으로 고정하고서 또 이렇게 짚고 해가지고 꽂아내요. 근데 이게 그 원바이원이나 투바이원을 할 때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는 그 한 코 고무뜨기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쵸? 겉, 안, 겉, 안, 겉, 안, 겉. 이렇게 되잖아요. 요럴 때는 그 겉으로 도드라지는 겉뜨기를 이제 예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저는 꼬아뜨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옮겨왔을 때 네. 원래 정으로 뜨려면은 다시 왼쪽으로 옮겨서 바늘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얘는 꼬아뜨기는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왼쪽하고 이렇게 교차에 넣어서 그냥 바로 뜨시면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요 코를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꼬아야 하잖아요. 두 코를 다 집어넣고 다 옮기고 요 왼쪽 바늘로 옮겨야 하는 안뜨기 코를 뒤에서 집어요. 바늘을 싹 빼요. 오른쪽 바늘을 빼요. 그랬을 때 요 코가 무너지지 않게 왼손 엄지로 잘 아래쪽을 잘 잡고 계시면 돼요. 그러고서 다시 바늘을 옮겨와서 앞으로 옮겨와서 얘를 집어내요. 이렇게 꼬였죠. 근데 요 바늘에 모여있는 모양 그대로의 코를 집어내다 보니까 어떠한가? 얘는 이제 여기서 바로 왼쪽 바늘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꼬아뜨기 형태가 되는 거죠. 왼쪽 바늘을 쑥 앞쪽으로 집어넣으면 그래서 그냥 뜨는 거예요. 그러면 꼬아뜨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코 고무뜨기 형태에서 원바이원 케이블을 뜨게 될 때는 차라리 꼬아뜨기를 하는 게 속도가 더 빨라요. 코의 방향을 한번 바꿔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왼쪽 바늘을 찌르라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꼬아뜨기가 돼요. 이게 더 빨라요. 어떻게 보면. 모양도 더 깔끔하게 나오고. 아니 뭐 한 코 꼬아뜨기 고무단 그 직조의 형태 자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속도는 이것이 더 빠를 수 있다. 짠. 짠. 제가 좀 겁이 많죠. 어떻게 보면 저는 수줍은 게 아니라 그냥 겁이 많은 사장인 걸지도 몰라요. 오즈로 가야겠어요. 에메랄드 시티. 자, 자, 자. 얘는 이제 3x3 케이블이잖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꼬이고 있죠, 이렇게.
지금 뜨지 않고 6개의 코를 다 오른쪽 바늘로 옮겼어요. 얘도 그 케이블 바늘 없이 뜰 수 있거든요. 근데 바늘이 좀 날카롭고 매끄러워야 하긴 해요.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손땀이 너무 받으시면은 그냥 시도하셨다가 괜히 이제 망칠 수도 있으니까 네, 손땀이 적당하신 분들만 여기서 이렇게 세 코에다가 이렇게 집어내요. 뒤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래쪽 단 코 여기를 이렇게 검지로 잘 누른 상태에서 과감하게 바늘을 빼세요. 뺐죠? 그러고서 오른쪽 바늘로 이 뒤에 코를 다시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집어냅니다. 이렇게 꼬였죠? 이 오른쪽에 있는 세 코를 다시 왼쪽 바늘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서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짠. 이거는 뭐 이런 소소한 팁은 사실 더 이제 튜토리얼을 더 정확하게, 더 보기 좋게, 더 간결하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꽈배기 바늘 없이 꽈배기 뜨는 법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또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또 있어요. 또 이렇게 원바이원 케이블은 정말 이 아란뜨개를 할 때 진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기도 슉샥. 슬립 스티치. 슬립 스티치 한 번 더. 녹물이 세탁할 때 잘 빠져야 할 텐데. 여러분은 이런 실수 안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네, 오늘의 뜨개 로그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냥 1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뜨개질 해주셔서 감사하고 남아있는 주말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뜨개 로그부터는 제가 용기를 내서 댓글창을 열어볼 테니까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이렇게 해서 뜨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런 이유에서 계속 뜨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이야기들 함께 이제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물론 이제 건의하고 싶으신 부분들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고 그냥 오늘 너무 화가 나. 그냥 아무거나 트집을 잡고 싶어. 해도 남겨주세요. 네. 그냥 저는 어떤 악플이 달려도 그냥 이분이 많이 속상하셨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네. 뭐. 네, 그쵸. 뭐 제가 또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튼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네, 다음 주에 다른 새로운 뜨개로그로 찾아뵐게요. 다음 뜨개로그는 What's in my knitting pouch? Yeah.